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의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초기하 분포에 대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그러한 분포를 표현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포를 보기에 편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앱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에 가서 Probability Distributions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Probability Distributions 여기 매튜 바그너 분이 만든 이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Select a Distributions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바이노미알 이항 분포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은 시행 횟수입니다.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 횟수를 입력을 하고 확률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이면 0.5가 될 테고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부분이 될 테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전 관점에서 앞면이 나오는 거를 성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0.5라고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시행을 10번 했을 때에 관련된 이항 분포의 이런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가 이제 내가 요 x 만약에 4회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0.20508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 누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누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의 값에 대한 전체 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관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다라는 거는 이제 그 x에 대한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포에 대해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엑셀에서는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부분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명령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에서 요것을 선택을 해보면 통계 관련 함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라고 하면 바이노미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것이 B 항목을 찾아보시면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게 있고요. 렌지, 인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히스토그램 분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모바일 앱에서 봤던 것, 요 4에 대한 값이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10번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보면 0.20508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엑셀에서 볼 때는 함수 입력할 때는 는 하고 입력을 하죠. 그래서 바이노미알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바이놈하고 .dist라는 이런 명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놈 dist를 선택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요거 상세하게 각각의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x 값이 얼마냐
요 부분에 x 값이 얼마냐. 그래서 아까 동일한 4라고 넣고요. 시행 횟수는 10번이다 하고 성공 확률은 0.5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누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true냐 false냐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에 해당하는 값만 볼 것이기 때문에 false라고 입력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값이 나온 것 같이 좀 전에 앱에서 본 거는 여기에서 반올림이 돼서 8이 된 것이고 동일한 값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버스라는 것인데 바이놈 여기에 보면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선택을 해 보시면 이것은 좀 반대입니다. 말 그대로 인버스라는 의미라서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 횟수가 10번 그 다음에 확률은 0.5 성공 확률이 0.5라는 얘기고요. 금방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요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205078이라고 입력을 하면 4라고 나옵니다. 바로 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4에 대한 즉 x가 4일 때 확률이 0.205078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요 지금 4라고 되어 있는 것 요것을 말 그대로 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0.205078에 대한 x의 값이 4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동전을 우리가 던졌을 때 0.5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전 한 개를 계속 무한대로 던져야지만 0.5가 된다라는 얘기를 앞선 강의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할 텐데요. 바이놈의 인버스로 해서 이제 랜덤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트라이얼은 10번입니다. 말 그대로 10번 시행을 하고 확률이 0.5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0부터 1까지의 무작위로 일양 분포로 나오는 그러한 랜덤 함수입니다. 즉, 이 랜드라고 하게 되면 무작위로 0부터 1까지의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갱신을 해 보면은요, 계속 숫자가 바뀝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5라는 부분에서 숫자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랜드라는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x의 값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한번 요 하는 거 인버스 하는 거를 봤었죠. 여기에다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나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요거를 랜드로 해서 갱신을 할 때마다 무작위 숫자로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10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10번 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10번씩 던지는 실험을 10번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10번, 10,000번, 10만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복사를 해서 한 10만 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A에 둘, 셋, 넷, 다섯에 그 마지막은 하나를 더 해야 이 앞에 라벨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즉 지금 이 자료는 총 10만 개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번씩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10만 번을 한 자료를 만든 겁니다. 무작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료를 이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해서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10만 개로 가지고서 그려진 부분인데요. 10만 개로 그려놓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표현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아까 분포로 무한대로 했던 이 분포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10만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요것을 자료를 조금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100번만 한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100번 한 걸로 해가지고 101까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히스토그램 이것을 보시면요. 제가 요거 값을 한번 계속 갱신을 해 볼게요. 갱신을 할 때마다 분포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는 이 이항 분포에 대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한대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10번씩 던지는 실험을 이 동전 10번씩 던지는 실험을 무한대로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분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00번 한 걸 가지고 계속 갱신을 해보면은요, 계속 분포 모양이 바뀝니다. 즉, 표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표본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완벽한 그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대로 실행을 해서 얻은 분포 모양을 뭐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표본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이러한 부분이 추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분포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무한대로 그러한 시행을 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적으로 이 분포를 그릴 수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x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화송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화송이 밑에 있네요. 포화송. 이것은 그 단위 시간이나 아니면 어떠한 단위 면적, 정해진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단위 시간당 어디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 자체가 평균이 되는 것이고 람다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가정으로 해봅시다. 1시간에 어떠한 은행 그 창구에 방문하는 사람이 5명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에 5명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5시,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 1시간 단위에 5명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당 3명이 방문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3보다 적게 방문을, 그러니까 적거나 같다이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때의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포화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가 발생을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엑셀에서는 포화송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화송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람다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x 값을
아까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이 람다 값이니까 5라고 하고요. 그리고 누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한다고 치면 true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하 분포 부분인데요. 하이퍼 지오메트릭이라는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요것을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 각각의 m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표현된 거하고 약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앱에서 이 포뮬러나 아니면 모멘트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그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에서 지금 여기 n하고 m하고 표현이 지금 요 문서상에 전체 모집단 n 개수가 있고요. 요 대문자 x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모집단에서 성공 횟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0개의 제품을 생산을 해서 봤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것이 10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개의 제품을 만들면 불량이 10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량률이 높네요. 자, 여기에서 표본 개수를 추출을 이제 한 거죠. 이 모집단은 100에서 거기에서 10개를 표본을 얻었을 때 이제 그 표본 중에서 분량이 나오는 게 3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집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개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10개의 분량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본 검사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샘플링 테스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중에서 100개를 다 전수 검사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개만 가지고서 검사를 했을 때 분량이 3개가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화 분포가 이루고 있는 그러한 분포고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이 초기화 분포를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엑셀에서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하이퍼 해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함수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창을. 뭐 동일한 것이니까 굳이 요거는 뭐 엑셀에서 초기화 분포에 대한 함수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잠깐 좀 전에 앱에서 했던 거하고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밑에 설명이 있죠. 표본에서의 성공 횟수. 아까 분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건 3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샘플 몇 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느냐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퓰레이션에서 성공 횟수 요것도 뭐 아까 분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0개가 있었고요. 전체 모집단 크기 100개입니다. 이걸 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하나의 값으로만 바로 볼 거니까 false라고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초기화 분포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초기화 분포의 그림하고 입력한 값 요거하고 지금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분포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문제는 경영 경제통계학이라는 서적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하는 자동차의 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 전문으로 하는 샵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 사업에서는 교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고객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과 오래 걸리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항 분포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전체 서비스 차량 중에서 오래 걸리는 차량의 숫자로 정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X를 지금 정의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성공이 오래 걸리는 차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차량의 교환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은 이게 어떤 분석을 하거나 그러니까 확률적인 무엇인가에 접근을 할 땐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하에 그것은 정해진 값이다라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확률 계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가정하에 이러한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각 차량의 교환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은 모든 차에 대해서 같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고요. 확률 P, 즉 오래 걸리는 경우는 일정함을 알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러한 가정에서 이항 확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대 차량 중에 정확히 2대가 오래 걸릴 확률을 알고자 하면 n은 12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p, x는 2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2대가 오래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총 12대 차량 중에서 라는 얘기죠. 즉 동전 던지기로 얘기를 하면 12번 시행을 했을 때 2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보는 거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경우에 대한 확률은 지금 여기서 파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라는 것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할 때 이 P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 문자로 파이, 이 3.14가 아닙니다.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모집단을 표현하는 확률을 얘기할 때 보통 파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이런 표현입니다만 모집단, 즉 알고 있다라는 말은 모집단의 확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니까 1-파이가 돼서 0.9가 되고요. 자, 요것을 이제 이항 분포 확률 계산하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0.230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12대 차량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리 차량, 엔진 오일 교환을 하는 차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2대는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확률이 얼마이냐라는 결과에서 이러한 0.2301이라는 값을 얻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환자의 수. 지금 요 서적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서적이다 보니까 지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즉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미국 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린우드 종합병원의 응급 환자는 20%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게 이제 모집단이 갖고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중에 2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의 수, 이제 요것은 이제 뭐 성공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봤던 요 20%라는 것이 됩니다. 그 확률은 20%가 됩니다. 그리고 실패 확률은 0.80이 되는 것이죠. 반대니까. 그리고 환자 수는 4명입니다. 즉 x는 뭐 0, 1, 2, 3, 4 아예 없거나 4명 있거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누적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적. 뭐보다 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사건에 대한 합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2보다 크거나 같다로 계산이 됩니다. 어디까지? 4까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이항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요건 뭐 계산하는 건 동일합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12명에서 이 12대에서 2대 하는 거, 말 그대로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 얘기입니다. 즉 4가 될 거고요. n은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k로 들어가는 요 부분, 그 다음에 p는 지금 0.2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0.2. 그 다음에 1-p는 0.8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숫자, 요것이 k가 될 것이고 n-k가 된 요렇게 해서 계산이 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니까 0.1808 이렇게 확률로 나온다 라는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 미만의 환자가 보험 가입자일 확률을 구하면 이 미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크거나 같다에서 이제 작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0하고 1에 대한 거, 요거 이제 누적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요 뮤에 대한 건 M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 P, 요 그거를 이제 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사건이라는 부분이 누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보다 작냐 포함을 하느냐 뭐 작거냐 같냐 크거나 같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가 뭐 지금 동전 같은 경우는 0.5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0.5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어느 부분 쪽으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쏠리는 거죠. 0.1이라는 얘기는 0.1에 가장 많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 것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5는 딱 가운데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형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은행 고객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에 옥스나드 대학, 이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고객은 평균적으로 1분에 1.7명이라고 합니다. 1분이면 굉장히 빠르게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람다는 1.7인 포화송 공식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DF 계산, 이게 이제 포화송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거기에 1.7을 넣고 계산을 하면 평균은 당연히 1.7인 거고요. 람다 포화송 분포에서는 람다 자체가 평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산도 람다입니다. 분산도 즉 expect x 람다고요. variance x도 람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스퀘어 루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포화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이라면 1.7이라고 했을 때의 분포를 보면 이러한 분포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1.7명이 1시간 사이에 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 1.7명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2명보다 많이 올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죠. 누적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것에 대한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러한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초기화 분포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그 불량 확률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계산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이건 뭐 특정 회사의 제품이긴 합니다만 이 예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아이팟이 배송 중에 2개가 손상되었고 8개는 정상이다 라고 합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는 3개의 제품을 무작위로 뽑아서 불량인지를 확인한다 라고 합니다. 자, 표본에서 불량인 아이파스는 확률 변수 x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집단은 10개고요. 총 10개입니다. 거기에서 이 표본의 개수는 3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제품을 무작위로 뽑아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배송 중에 송산된 아이팟의 숫자는 2개입니다. 2개.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정상인 건 당연히 8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표본에서의 지금 그 분량 개수는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임의로 그냥 정해서 계산을 해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엑셀에서 초기화 분포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선택을 하고요. 요것에 대해서 함수 값 입력하는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량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 즉 무슨 얘기냐면 분량 하나가 나올 건데 표본은 3개라고 했고요. 표본은 3개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분량이 나오는 건 2개였었고요. 총 10개의 모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펄스 딱 그냥 1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3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분량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이냐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0.46667 이렇게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똑같이 이제 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지오메트릭을 선택을 하고요. 표본 수는 3개, 마트에서 3개를 뽑는다고 했고 총 제품 수는 10개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개가 불량이었고 그 다음에 X 확률 변수는 1이라고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포는 이렇게 나오고요. 확률은 0.46667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